예, 이제 종국등기 효력에 대해 보겠습니다. 네, 종국등기 효력은 뭐 이렇게 권리변동적 효력, 대항력, 순위확정적 효력 뭐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는 이 권리 추정적 효력만 예, 중요합니다. 그래서 권리 추정적 효력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등기의 권리 추정적 효력. 여러분들이 그 말에서 이 언어에서 한번 어떤 내용을 설명하게 될 것 같아요? 등기의 권리 추정적 효력. 뭐 이런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등기가 있는데 등기가 있으니까 왠지 이 등기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예, 권리가 있을 거라고 추정되는 효력이 예, 등기의 권리 추정적 효력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케이스를 한번 볼까요? 케이스 1번 갑과 을은 통정하여 A 부동산에 대하여 간명의의 소유권 등기를 을명의로 이전 등기로 하기로 하고 등기를 경유를 하였답니다. 경유를 했어요. 10년이 지나 갑은 다시 자기 명의로 등기를 해야겠다고 생각하여 을에게 등기 이전을 해달라고 하였으나 을은 오리발을 내밀며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답니다. 예, 입증 책임이 문제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통정의 표시를 많이들 봤잖아요. 여러분도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통정 허위 표시, 가장 매매. 그래서 소유권 등기를 여기서 이렇게 이전했다. 기본적인 관계가 어떻게 되죠? 그러면 이 가장 매매 통정 허위 표시 같은 경우에는 108조, 민법 108조죠. 우리 민법 총칙에서 나왔던 108조입니다. 무효가 원칙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효가 원칙이네 하면서 이 케이스 뭐 잘못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무슨 얘기냐면 무효라고 하는 것은 가장 매매 효과로서 무효라는 얘기지, 이게 가장 매매라는 것을 밝혀졌을 때 별 문제가 없을 때 이게 무효라는 얘기지, 이 사람이 내 거야 이러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제 이걸 누가 입증을 해야 하는 거예요. 입증을. 갑 입장에서는 억울할 테고 을 입장에서는 꼭 자기가 먹고 싶다 이거겠죠. 누가 입증 책임을 져야 할까요? 여기 이제 등기의 권리 추정력에 한번 기반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현재 등기 누가 갖고 있죠? 을이 갖고 있습니다. 을이. 그러면 등기의 권리 추정력, 등기 때문에 을이 권리를 갖고 있다고 추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갑이 입증 책임을 지는 거예요. 갑이 여러 가지 서류를 준비를 해가지고 법원에 제출합니다. 이거 10년 전에 이렇게 된 사실이다. 이거 다 입증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통정허위 표시로서 무효로서 이 갑이 소유권이 있다는 것이 딱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입증에 실패하면 이 을이 소유권이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케이스 2번도 그냥 한번 볼까요? 2020년 1월 1일자로 갑에서 을로 B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의 경유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 해서 돼 있어요. 이렇게 을로. 그런데 을이 2020년도에 이렇게 등기가 돼 있는데, 이전 등기가 됐죠. 이전 등기가. 근데 을이 2016년도에 사망한 사실이 있답니다. 죽었어요. 근데 이전 등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도 과연 추정력을 인정할 수 있는가, 이거에 대한 얘기죠. 여기서는 을에 이제 죽었으니까 병이 있습니다. 병이 나는 바로 이 사람이 죽었을 때 바로 내가 상속인이 된다면서, 그러니까 내가 이제 소유권자야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느냐 이거죠. 이것은 등기의 추정력이 만약에 이 경우에 인정이 되면 병이 상속인으로서 이 비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이전받는 거겠죠. 근데 이런 경우에까지 등기 추정력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인가 문제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아니에요. 안 돼요. 그래서
등기가 돼 있어요. 그러면 등기가 돼 있다는 것은 권리의 귀속이 추정된답니다. 권리의 귀속.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 부동산에 등기를 봤더니 갑구에 즉 소유권에 관계된 거죠. 등기 사실이. 갑구에 김아무아무개가 이 A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자로 등기되어 있습니다. 이전 등기를 통해서 등기가 되어 있든 보존 등기를 통해서 등기가 되어 있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권리 귀속, 이 사람이 소유자인가 보다. 소유자인가 보다. 이게 추정이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번에 등기 원인, 우리 등기 원인 먼저 배웠죠? 등기 원인이 뭐 기재가 돼 있죠? 등기부 봤더니 등기 원인에 매매라고 써 있네? 그러면 이 매매를 통해서 등기를 취득했나 보다. 이게 또 추정이 됩니다. 아시겠죠? 등기의 권리 추정력이 이런 의미들을 갖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등기 절차가 적법하다고 추정이 됩니다. 이것은 이제 조금 생각을 해봐야 할 건데, 예를 들어서 토지 거래 허가 대상 토지예요. 지금 등기가 돼 있는 토지가 허가 대상 토지예요. 근데 그 토지에 대해서 딱 등기를 봤더니 소유자 딱 해가지고 소유자 김아무아무가 딱 있고 딱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 부동산이 토지 거래 허가 대상 토지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적법하게 토지 거래 허가를 받았구나 하는 것까지 추정을 해준다는 얘기죠. 그런데 추정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어요. 추정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가. 그래서 추정이 안 미치죠. 안 미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뭘 배우죠? 등기의 권리 추정력이죠. 지금 권리 추정, 제목 자체가 권리 추정력이에요. 그죠? 그래서 부동산 표시, 즉 표제부에 써 있는 거죠. 표제부에. 등기 표제부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추정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표제부에 지목이 전. 근데 이 추정력이 미칠까요? 안 미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등기의 추정력 얘기는 표시랑 관련이 없고 권리에만 관련이 있습니다. 권리에만. 아시겠죠? 그래서 부동산 표시에 관한 사항은 추정력이 미치는 사항이 아니다. 그리고 아까 그 케이스 봤잖아요. 그 케이스 두 번째죠. 사망자 명의로 격려된 등기. 죽었는데 지금 격려가 됐어요. 사망자 명의로. 그리고 허무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사람이 있었나?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라고 해보시죠. 홍길동. 지금 갑자기 조선시대 홍길동 얘기처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허무인. 그러면 없는 사람. 세상에 없는 사람이에요. 소설 속의 사람이에요. 이런 경우 같은 경우로 이 사람 명의로 격려가 됐어요. 그러면 이 경우에는 추정력이 안 미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우리가 가등기, 그 전 시간에 이제 가등기를 대충 얘기를 했는데, 가등기라고 하는 것은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를 마치기 전까지는 순위 보전, 가등기는 순위 보전한다고 그랬잖아요. 순위 보전의 효력이 있을 뿐이지 나머지는 다 효력이 없어요. 나머지는. 그래서 가등기가 있다고, 아까 우리 그 예에서 100억짜리 부동산 해가지고 이 100억 부동산인데 이 사람이 가등기를 했잖아요. 가등기를 100억 매매. 그래서 이 사람이 가등기가 돼 있어요. 이 가등기가 있으니까 이 매매가 실제로 있겠구나. 이런 추정 안 된다는 얘기죠. 가등기는 순위 보전 효력만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위조 계약서. 계약서가 위조됐다는 게 밝혀졌어요. 위조 계약서를 통해서 등기가 돼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추정력이 안 미칩니다.
등기 권리 추정력이 없어요. 아시겠죠? 물론 아까 봤던 것처럼 뭐 위조가 됐는데 그 실체관계에 부합한다. 실체관계에 부합한다는 건 증명이 다 돼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 경우에는 그 등기가 유효하다고 했죠. 그거랑 지금 같은 내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위조 계약서로 등기가 돼 있어요. 이게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이런 것은 지금 얘기가 나온 게 없어요. 그런 경우에 이 등기의 권리 추정력이 안 미친다는 얘기일 뿐이에요. 이것은 아시겠죠? 그리고 또 근저당권에서 기본계약이 뭐야? 근저당권도 모르겠는데 기본계약은 또 뭐야? 이렇게 둘 다 새로운 용어죠. 근저당권. 그럼 여기서 그냥 근저당권을 뭐 또 어차피 계속 나오는 얘기니까 한번 설명을 해봅시다. 근저당권. 저당권이 있고, 근저당권이 있습니다. 거의 실무에서는 근저당권만 주로 쓰입니다. 은행에서도 근저당권 그 얘기를 하지 저당권 얘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저당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갑이 을한테 1천만 원을 빌려줬는데 A 부동산에 대해서 저당권을 이렇게 설정을 하는 거죠. 저당권을 취득하는 거죠, 이 사람이. 이게 이제 저당권인데, 저당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 금액이 딱 특정이 돼 있어요. 피담보 채권액이. 피담보라고 하는 건, 피담보라는 건 어떤 수동적인 의미잖아요, 수동적인. 담보가 되는 채권. 담보로서 되는 채권이 딱 고정이 돼 있습니다, 금액이. 이게 이제 저당권인데, 그에 반해서 이 근저당권이라고 하는 것은 채권 최고액이 정해져 있을 뿐이지 구체적 액은 안 정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돈을 빌리시면서 은행에 돈을 빌리시면서 1억 5천만 원이라고 해봅시다. 1억 5천만 원. 1억 5천만 원까지 이 아파트에 대해서 저당권을 잡자. 이게 근저당권인데 왜 근저당권이냐면 여러분이 계속 거래해가지고 이게 막 줄어들어요. 5천만 원 갖고 1억이 남았습니다. 금액이 계속 줄어들죠. 조금씩 갚아가잖아요. 그죠? 나중에 돈을 빌리고 싶어요. 이 부동산을 가지고. 그러면 다시 저당을 잡을 필요가 없어요. 최고액이 설정이 돼 있기 때문에 최고액 안에서 줄어들었죠. 그러면 그 나머지 공간이 생기잖아요. 5천만 원. 5천만 원 한도에서는 별도의 계약 없이 돈을 빌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은행도 근저당권을 잡아요. 근저당권을.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를 하려는 건 뭐냐면 근저당권은 채권 최고액이 잡기 때문에 계속적인 어떤 거래 관계를 어떤 바탕으로 합니다. 계속적인 거래 관계.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은행만 얘기했는데 갑이 을한테 물품 공급 계약을 합니다. 물품. 무슨 물품을 공급을 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돈 받을 게 있으니까 채권자죠. 근데 할 때마다 돈을 계속 주면 좋은데 일반적으로 사고하는 사람들이 이걸 한꺼번에 딱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외상을 계속 하다가 어느 순간에 돈을 또 갚고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외상 채권이 계속 남을 수밖에 없어요. 갑이라는 사람이 외상 채권이. 그죠? 그래서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그 외상을 다 갚아주면 좋겠지만 못 갚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뭘 하냐면 저당권을 설정을 놨는데 이 저당권이 근저당권이 있죠. 왜? 계속적 거래 관계에서 발생하는 외상 채권은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막 만땅으로 막 외상 채권이 차 있다가 어떨 때는 이만큼 또 줄어들었다가 막 하잖아요. 그래서 이 근저당권이 설정되는 겁니다. 저당권이 설정할 수가 없어요. 이런 경우에는. 그래서 근저당권을 설정을 하는 건데 이 근저당권이 있게 되는 이유가 뭐죠? 이 물품 공급 계약 때문에 그렇죠? 물품 공급 계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물품 공급 계약이 기본 계약입니다. 기본 계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걸 기본 계약. 그러니까 근저당권을 있게 하는 계약. 기본 계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본 계약은 추정이 안 돼요. 근저당권이 돼 있는데 근저당권 등기에 이 기본 계약이 등기 사항이 아니에요. 쓸 수 없어요. 등기에 올라가는 사항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은 추정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근저당권이 돼 있다. 그러면
그 피담보 채권, 근저당권이든 저당권이든 이건 동일합니다. 피담보 채권에 대해서는 저당권이 되어 있으니까 이 돈을 받을 채권이 있구나. 이거에 대해서는 추정을 해줘요. 피담보 채권에 대해서는 추정을 해줍니다. 하지만 근저당권에서 기본계약에 대해서는 추정을 해주지 않습니다. 이건 추정을 해주고, 그죠? 이건 가끔 시험에 나오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인 사항들을 보셨고 다시 책으로 가봅시다. 그래서 등기의 권리 추정력이 뭔지, 등기가 있으면 그에 상응하는 실체적 권리가 있는 걸로 추정한 효력을 등기의 추정력으로 한다. 그리고 또 볼까요? 등기의 추정력으로 인해 등기 명의는 그렇죠. 자기는 가만히 있으면 돼요. 이렇게 나는 권리자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이것을 부정하는 사람이 입증해야겠죠. 그래서 이 사람은 입증할 필요가 없습니다. 등기 명의는 상대방이 입증해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케이스 얘기를 했고요. 2번 봅시다. 한편 등기를 신뢰하고 거래한 경우에 거래한 자의 무과실이 추정된다. 등기를 조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이것도 한번 얘기를 해보고 합시다. 우리가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건 갑인데 갑 소유예요. 근데 이 을이 등기를 위조를 했어요. 위조. 그죠? 위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조를 해가지고 병으로, 정으로 이렇게 등기가 넘어갔어요. 계속 넘어갔습니다. 우리가 뭐라고 그랬죠? 여기서 이 갑이 위조 등기이기 때문에 현재 갑이 소유권자라는 거죠. 소유권자가 된다는 얘기죠. 설령 이렇게 넘어갔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이 소유권자입니다.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라고 했어요. 을이 권리자가 아닌데 처분을 했죠. 병도 권리자가 아닌데 처분했죠. 했기 때문에 이 등기는 원칙적으로 무효인 등기입니다. 이게 원칙적인 무효인 등기예요. 이런 경우에. 그런데 제가 하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병이라는 사람이 봅시다. 이 등기, 을의 등기를 보고 거래를 한 거죠. 이 사람은 무과실이라는 얘기예요. 무과실. 이 정이라는 사람이 병의 등기를 보고 거래를 했죠. 이게 무과실이라네요. 그죠? 등기를 보고 어떤 거래를 했으면 일반적으로 과실이 없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무과실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사람이 소유권자라고 하는데 근데 의미가 있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취득시효 얘기를 하면서 주로 예를 들었던 것은 점유 취득시효였어요. 점유 취득시효. 네, 여러분들이 245조 조문을 빨리 찾아보면 이 점유 취득시효만 있는 게 아니에요. 취득시효에. 취득시효 245조를 이거 지금 보셔도 좋아요. 왜냐면 우리 시험 범위인데다가 어차피 금방 또 나오니까 점유 취득시효고 있고 등기부 취득시효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취득시효에 어떻게 보면 점유취득시효만 있는 게 아니죠. 계속 점유취득시효만 얘기를 했는데 점유취득시효는 요건이 20년, 이건 여러 번 했습니다.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한 점유를 하면 취득이 되는데 이 등기부 취득시효라는 게 뭐냐면 요건이 또 달라요. 이 사람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 무과실에 점유해야 돼. 선의 무과실에. 여기서 무과실이 나오는데, 그죠? 예, 무과실 나오죠? 그럼 이 등기부 취득시효가 뭘까요? 현재 등기가 돼 있는 사람이 취득시효를 주장을 하는 거예요. 현재 등기가 돼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 병도 그럴 수도 있고 정도 그럴 수도 있고 여기 어차피 병은 팔았으니까 이 정이 등기부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도 있겠죠. 응? 자기 명의로 등기가 돼 있어요. 그리고 등기가 돼 있기 때문에 요건에서 20년보다 줄었어요. 10년이면 돼요. 10년으로. 그죠? 등기부 취득시효는 10년이에요. 등기가 돼 있는 사람이 취득시효를 주장할 때 등기부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구나. 근데 이 사람은 무과실이죠. 그죠? 무과실입니다. 왜? 이 병의 등기를 보고 거래를 했잖아요.
무과실이에요. 이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가 이 예를 들으면서 위조된 걸 막 계속 팔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이 소유권자야 얘기를 하는 것은 이렇게 등기부취득시효라는 얘기를 안 했을 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기부취득시효 요건을 안 갖췄을 수도 있잖아요. 이 정이라는 사람이. 응? 무과실이지만 딴 게 다 문제가 걸려요. 그럴 때는 이 사람이 소유자인데 그게 아니고 이 정이라는 사람이 이런 등기부취득시효의 요건을 갖췄으면 이 사람이 대항할 수 있어요. 그래? 나 등기부취득시효 했어. 그러니까 네가 현재 소유자가 아니야.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무과실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해를 하면 쉬워요. 그죠? 봅시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등기를 신뢰하고 거래한 경우에 뭐 아까 방금 얘기했던 뭐 을은 아니죠. 을은 위조한 사람이니까 아니고 이러한 사람들은 무과실이 추정이 됩니다. 무과실이 추정이 돼요. 그래서 추정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무과실을 입증할 필요는 없죠. 이 병정이 스스로 막 난 무과실을 입증할 필요 없죠. 이거에 반대되는 효과를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 책임을 진다 이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등기를 조사하지 아니하면 당연히 과실 있는 걸로 추정이 되겠죠. 아시겠죠? 추정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이 경우에는 제가 이제 다 설명이 들었는데 뭐 만약에 이 밑에 있는 걸 보기 싫으면 이렇게 써 있는 것만 보셔도 돼요. 여기 다 제가 모아놨어요. 그냥 키워드를. 그래서 부동산 표시. 등기 추정은 권리에 관한 거였지. 사망자 허무인 명의. 그렇지. 사망자 허무인 명의는 추정이 안 되겠지. 가등기. 가등기에는 순위 보존적 효력만 있지. 아무런 효력이 없다네. 그리고 위조 계약서. 계약서가 위조된 경우에는 추정이 없다지. 근저당권에서 기초적 법률계, 기초계약, 기초적 계약관계, 이 추정이 없다고 했지. 그 얘기를 제가 모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제 보면 출제가 된 부분들이 있네요. 그죠?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은 것으로 증명된 이상 추정이 깨진다는 얘기, 복멸이라는 건 깨진다는 얘기예요. 그죠? 추정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저당권 등기의 경우에는 피담보 채권의 존재는 추정되지만 그 기본계약, 피담보 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 아까 뭐 계속적 공급계약 같은 거죠. 그 법률에 대한 추정력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지금 등기의 권리 추정력에 대해서 뭐 대략적이나 봤어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추정이 되는지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봅시다. 제가 권리 귀속 추정 얘기했죠. 그래서 등기 명인에게 권리 귀속이 추정된다. 제가 예를 들었던 얘기입니다. 소유권 등기가 돼 있어요. 그러면 그자가 소유권자구나. 저당권 등기가 돼 있어요. 그럼 그자가 저당권자구나. 이렇게 추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봤죠? 방금 봤어요. 저당권 등기의 경우에는 피담보 채권 존재도 추정이 됩니다. 봤고요. 그리고 등기 원인의 적법 추정도 봤죠? 근데 여기서 이 판례는 가끔씩 물어볼 때가 있어요. 이 판례는요. 이 등기 명의자가 등기부상 기재된 등기 원인이 있어요. 등기 원인이 있는데 갑자기 다른 얘기를 해. 나는 사실은 그 등기 원인이 아니고 다른 원인으로 취득하겠다고 얘기를 하네요. 이 사람 가만히 있으면 그냥 되는데 딴 얘기를 갑자기 해요. 자기 혼자서. 자기 등기 명의자가. 근데 이렇게 다르게 주장을 했어요. 근데 이 등기 추정이 깨질까요? 이게 안 깨진다는 게 포인트다. 안 깨진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추정을 받는 쪽이 뭔가 얘기를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추정을 받기 때문에 자기가 약간 헛소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뭔가 의미가 생기는 건 아니에요. 추정을 받기 때문에 추정을 받으면 그 다른 상대방이 뭘 해야죠? 상대방이 뭘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판례는 다시 한번 볼게요. 등기 명의자가 등기 원인의 태양이나 과정을 다소 다르게 주장했어요. 자기 등기 원인이 그 등기에 있는 등기 원인 얘기를 안 하고. 그런데 이러한 주장만 가지고 등기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할 수는 없죠. 추정을 받는 쪽에서 헛소리를 한다고 깨지는 게 아니고 이를 다투는 측에서, 그죠? 상대방이죠. 등기 명의자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전 등기 명인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라는 주장 입증을
하여야 한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추정을 받는 쪽은 별 의미가 없다. 딴 얘기를 해도 이 얘기입니다. 넘어갑시다. 그리고 등기 절차의 적법 추정. 그렇죠? 제가 등기 절차의 적법 추정 된다고 했잖아요. 토지거래 허가 대상 토지에 대해서 등기가 되어 있으면 뭐라고 했죠? 아, 토지거래가 허가가 됐나 보다. 이렇게 추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번 볼까요? 등기 절차에 일정한 허가 증명 등이 요구되는 경우 아시겠죠? 그런 경우에는 그런 절차가 있었을 거라고 추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이것도 아주 잘 대립파트에서 자주 나왔던 문장이에요. 그래서 이거 등기 쪽을 가면 좀 더 쉬울 텐데 이런 얘기도 했었을 것 같은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등기 명의자가 상대방의 대리인과 계약 체결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 등기 명의자 그렇죠? 대리권의 존재도 추정된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리 관계가 이렇게 생겼다는 거 기억하시나요?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이 병이 등기가 돼 있어요. 상대방이 등기가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갑은 본인이죠, 본인은 갑자기 이 뭐지? 왜 이 병한테 등기가 가 있지? 내 부동산인데? 이런 지금 대치 상황인 거예요. 대치 상황. 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근데 등기는 현재 상대방한테 가 있어요. 가 있으면서 이 병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나는 대리인, 이 을이라는 사람 통해서 내가 권리를 취득했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등기자가 그러면 자기가 이 등기가 돼 있으니까 등기 절차에 적법 추정이 돼서 을이 대리인이구나 이게 추정이 된다는 거예요. 을이 대리인이구나 이게 추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추정이 돼요. 그러면 누가 입증을 해야죠 이제? 갑이 이 사람이 대리권 아니야. 대리인 아니야. 대리권이 아니야. 대리인 아니야. 뭐 이 사람이 위조했어. 이런 거에 대한 입증 책임을 갑이 진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등기 명의자가 지금 등기 명의자 누구죠? 그러면 갑을 령 중에서 지금 병입니다. 지금 병한테 돼 있어요. 지금 병이 상대방의 대리인과 대리인은 을이고 상대방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갑을 얘기를 하는 거죠. 갑의 대리인과 계약 체결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 대리권의 존재도 추정된다. 따라서 무권 대리에 해당하여 등기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자 누구죠? 갑이죠. 갑에게 제3자에게 3자는 이것은 을입니다. 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을이 대리권이 없었거나 또는 제3자가 등기서를 위조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을 갑이 즉 본인에 해당하는 사람이 진다. 아시겠죠?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3번 봅시다. 소유권 이전 등기의 멸실 회복 등기에 있어서 전 등기의 접수연월일가 보면 멸실 회복 등기가 돼 있어요. 그러면 뭐 멸실 회복 등기가 있나 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근데 접수연월일도 없고 접수 번호도 없고 원인일자 이런 게 다 공란이에요. 그리고 불명이라고 써 있어요. 명확하지 않다 이렇게 써 있어요. 거기에 이렇게 하더라도 등기가 되어 있으면 이 멸실 회복 등기도 적법하게 처리한 걸로 추정된답니다. 이것은 그렇게 중요한 판례 같지는 않아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등기가 돼 있으면 별일 없으면 권리가 있구나. 그리고 뭐 이렇게 절차가 다 진행이 됐구나 이렇게 추정이 된다는 얘기죠. 됐습니다. 그리고 아래 볼까요? 소유권 이전 등기예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갑에서 을로 이게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됐어요. 이전 등기가 된 겁니다. 이전 등기가. 지금 을이 이제 등기자죠. 현재 등기가 돼 있어요. 그런데 이 갑이 나는 이 을이랑 거래한 적 없어 하고 막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왜 갑자기 이전 등기가 돼 있지?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갑이 다른 내용의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전 등기와 다른 내용을 주장을 해요. 이런 경우에도 등기 추정력이 미칠까 하는 문제예요. 이런 경우에도 미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미친다. 상대방이 다른 얘기를 하더라도 이전 등기니까 그 상대방과의 어떤 거래였을 거 아니에요. 근데 상대방이 다른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 추정력은 미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이전 등기 같은 경우에는 뭐 제3자한테 미치는 것은 당연하고
이 거래 상대방에 대해서도 추정력이 미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소유권 보존 등기 볼까요? 이것은 뭐 그냥 들어만 두셔도 돼요. 여기까지 시험에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이런 게 무슨 얘기냐면 보존 등기라는 건 뭐죠? 보존 등기는 이전 등기랑 다르게 제일 어떻게 보면 처음 원시 취득할 때 하는 등기잖아요. 원시 취득할 때 주로. 그래서 이 보존 등기는 이전 등기랑 추정의 어떤 내용들이 좀 다릅니다. 보존 등기는 무슨 추정을 하냐면 이 사람이 원시 취득자구나. 여기 뭐 사정받았다고 하는데 여기 갑자기 독특한 용어가 나오죠. 이게 사정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처분의 일종인데 김아무개가 소유자고 이 토지는 경계가 어떻게 돼 하는 어떤 처분의 일종이에요. 행정 행위의 일종인데 그래서 이 사정받은 것으로 추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유권 보존 등기는 이 사람이 제일 처음에 이 토지에 대해서 이렇게 소유자가 됐구나 하는 것을 추정을 받는 거예요. 사정받은 사실이 입증이 안 돼요. 입증이 안 돼요. 이걸 깨졌어요. 이 사정받은 사실을 입증이 안 되는 걸 깨진 거예요. 깨졌어요. 깨지면 그 소유권 보존 등기는 추정력이 깨지고 추정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등기 명의인이 그러면 나는 사실은 이 사정받은 게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 이걸 취득했어 하는 걸 입증을 해야 한답니다. 승계 취득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이 경우에는. 왜냐면 사정을 이 사람이 안 받았기 때문에 원시 취득한 건 아니에요. 깨져버렸어요. 그 등기 추정이. 그래서 그래 그럼 나는 누구로부터 이걸 샀어 이런 것을 주장을 그자가 져야 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렇고 이건 더 지엽적인 문제예요. 소유권 보존 등기가 특별법에 의해서 특별법, 우리 지금 민법도 잘 모르겠는데 왜 특별법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것은 아주 어떤 특정한 어떤 부동산에 대해서 권리관계가 막 복잡한 경우가 있어요. 이게 진짜 누구 소유인지를 잘 모르겠고 하는데 지금 현재 소유자가 갑이에요. 근데 누구한테 이전을 받았는지 막 권리관계가 되게 복잡한 거예요. 그러면 이런 특별법에 의해서 그래 복잡하니까 현재 소유자인 갑 네가 보존 등기를 받은 걸로 하자. 보존 등기 처리를 해줄게.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 특별법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지금 이 사람이 사정받은 건 아니죠. 제일 처음 취득한 게 아니에요. 어차피. 그러니까 막 권리관계 복잡해가지고 그 전에 막 여러 사람들 거쳐서 이렇게 왔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그 권리관계를 그냥 단순화시키기 위해서 이 사람이 그래 네가 처음 원시취득자처럼 보존 등기 해줄게 한 거예요. 특별법에서. 그런 경우 때문에 설령 다른 사람이 사정받은 것으로 밝혀졌어요. 그러면 일반적인 보존 등기는 추정이 깨진다고 했죠.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그게 전제가 돼 있기 때문에 추정이 안 깨진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이 사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아시겠나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 보존 등기가 돼 있는 걸 보존 등기를 받기 위해서 이 사람은 갑이라는 사람은 어떤 보증서나 확인서를 냈어요. 내가 지금 현재 소유자야 하면서 확인서를 내고 보증서를 냈어요. 그래서 이 보증서나 확인서가 위조됐다는 경우에만 추정력이 깨집니다. 위조됐다는 경우에만. 아시겠나요? 이게 특별법에 의해서 보존 등기가 처리가 되는 경우에는요. 지엽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뭐 여기까지는 이해를 하시면 좋겠는데 그냥 이해를 못 하겠다 그러면 그냥 이런 게 있나 보다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요. 이제 가등기가 나오는데 가등기는 좀 내용이 기니까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